안녕하세요. 천안길 디자인 미술학원 우리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기초를 가지고 왔는데, 이 연필, 선연습. 과연 연필의 종류는 뭐가 있고, 어떤 걸로 스케치를 할 때 편하고, 그 다음에 과연 선연습은 어떻게 해야만 내 스케치 선이 좋아지는가. 그래서 뭐 직선, 뭐 곡선 형태, 아니면 자유분방한 형태, 약간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연필에 대한 종류랑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스케치가 잘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우선은 지금 순서대로 한번 놔볼게요. 연필 굴러다니는 거를 좀 이렇게 줍줍 해왔는데, 연필에는 우선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보통 소묘 같은 경우에 할 때는 B 라인을 좀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스케치선 같은 거, 디자인 스케치선 같은 경우에는 뭐 HB나 혹은 H 라인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B랑 H랑 차이는 뭐예요, 선생님?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B랑 H에 대한 차이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굵은 느낌. 그래서 이제 뭐 목탄이나 뭐 연필 선의 느낌의 입자가 좀 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H 같은 경우에는 얇고 가벼운 느낌. 그러니까 연필 선을 썼을 때 굵직한 입자가 나오기보다는 얇은 선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9B라고 써 있거든요. 사실상 숫자가 올라갈수록 B 같은 경우에는 더 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9B다 하면은 제일 진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9B 같은 경우에 한번 써볼게요. 9B 써봤는데 글씨를 썼을 때도 되게 묵직해요. 묵직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9B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힘을 줘서 하면 정말 입자가 굵어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입자가 굵고 바로 한 번에 어둠과 진하기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B 같은 경우에는 써봤는데 굉장히 입자가 굵고 볼드하고 되게 진하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9B. 그 다음에 한 칸 조금 더 띄어서 지금 보면 6B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6B는 9B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써볼게요. 6B. 얘도 사실 굵습니다. 썼는데 굵게 나와요. 근데 이 B하고 6B하고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9B라고 썼을 때 입자가 굵고 하니까 정말 부드러워요. 무슨 막 파스텔 쓰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부드럽게 쓰였는데 6B는 뻑뻑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9B보다는 부드러움이 조금 살짝 덜하다라는 느낌? 그래서 6B를 쓰게 되면 똑같은 힘을 줬는데 6B도 더 한 번 눌러봤거든요. 근데 9B에 비해서 6B가 훨씬 더 얇기는 하네요. 9B 같은 경우에 바로 썼을 때 완전 진하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6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9B보다는 조금 약하다라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사비를 한번 써볼게요. 보통 이 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생 아이들, 이제 예고 준비생들이 좀 가장 많이 쓰기도 하죠. 사비는 소묘할 때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연필입니다. 그래서 사비 같은 경우에 썼을 때 6B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6B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조금 6B보다는 진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입자가 6B, 9B는 정말 굵다라는 게 느껴져서 정말 소프트했어요. 정말 부드러웠는데 4B도 부드러워요. 뭐 부드럽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9B, 6B에 비해서 특히 9B에 비해서는 부드러움이 많이 덜해졌다라고 느낌이 확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4B도 일단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2B로 가볼게요. 2B부터 지금 벌써 보면은 연필이, 그러니까 9B, 6B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조금 약간 진하기가 확 느껴지는데 2B로 가니까 갑자기 확 진하기가 옅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뭔가 좀 더 얄쌍하다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한번 2B를 써보겠습니다. 오, 이제 부드럽다라는 느낌보다는 살짝 조금 얇아졌다라는 느낌으로 해야 되나? 약간 좀 입자가 더 많이 칠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9B는 칠할 때 아무래도 목탄처럼 거의 이게 생으로 9B가 나오기 때문에 다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칠할 때 바로바로 칠해지는데 2B는 또 연필선이 얇다 보니까 보세요. 이렇게 여러 번 칠해야 된다라는 느낌? 얇게 나와서 얘로 만약에 소묘를 넣거나 할 때는 바로 칠해질 것 같아요. 근데 연필선을 좀 살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연필선의 맛을 충분히 살릴 수 있대 좀 입자가 얇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9B부터 2B까지 같은 경우에는 소묘 라인을 쓸 때는 좀 조절을 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필선이라든지 좀 묘사를 살리고 싶을 때는 4B, 2B로 조금 살리고 그 다음에 옅게 풀리는 부분에는 2B로 쓴다든지 근데 좀 진하게 누르고 싶거나 빨리 끝내고 싶을 때는 그냥 9B, 6B 들어가지고 유리 재질이나 이런 거는 그냥 진하게 해서 빨리 휴지로 해가지고 빨리 만들어버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 연필 같은 경우는 이제 H가 들어간 H가 들어간 건데 한번 H가 들어간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미 얇아요. 연필 쓸 때부터 좀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여기는 부드럽거든요. 근데 HB는 정말 딱딱합니다. 쓸 때부터가 이미 딱딱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좋진 않네요. 느낌은. 그리고 더 면적을 더 많이 칠해야 되네요. 면적을 더 많이 칠해야 돼. HBA를 썼을 때의 느낌은 뭐냐면은 좀 EB보다 더 라이트하고 좀 약간 딱딱하고 굉장히 얇은 느낌? 그래서 조금 연필 쓸 때는 조금 불편한데 사실상 디자인 스케치나 스케치 용도로 쓸 때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상 9B나 6B, 4B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많이 하다 보면은 손 이쪽 부분이 되게 꺼멓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그림이 지저분해지거든요, 종이가. 근데 확실히 HB를 쓰게 되면은 뭐 많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막 많이 묻어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HB는 스케치 용도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EH, 종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 세게 눌러서 쓰면, 종이가 좀 상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이 EH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스케치할 때 EH를 많이 쓰거든요. 굉장히 얇고 딱 스케치 용도로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EH를 좀 많이 씁니다. 너무 가벼워요. 뭐랄까 너무 약간 경박스럽다 해야 되나? 사실상 진짜 너무 얇고 하기는 해요. 이게 EH가. 그래서 B랑 H의 느낌은 그렇고 사실상 B 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얇아지는데 반대로 H 같은 경우에는 4H, 9H로 갈수록 되게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상호작용하면서 뭐 소묘라든지 스케치 용도라든지 이거를 조금 구별해서 쓰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선생님 선 연습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보통 선을 그을 때 처음 연습할 때 점과 점을 이어봐라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이쪽 점부터 여기 점부터 이 맨 끝에 있는 점, 여기 끝에 점 두 개를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쭉 긋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자로 뭐 그어도 상관은 없는데 점과 점을 처음에 연습할 때는 점과 점을 그리고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선 연습을 많이 시키는데 뭐 물론 채색도 정말 중요하지만 스케치가 어느 정도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스케치가 잘 되어 있어야 채색도 예쁘게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점과 점을 이어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쭉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저도 연습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선 연습을 하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점과 점을 잇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깐 루밍을 써야겠네.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가로도 그렇고 세로도 그렇고 똑같이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가 아니라 이제 대각선 연습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 연필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글씨 이렇게 쓰듯이 똑같이 잡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선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 선연습 대각선 같은 경우에는 선연습이 좋은 이유는 앞에는 굉장히 짧았다가 뒤로 갈수록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랑 짧아지는 거랑 좀 둘 다 동시에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잇는다라고 생각? 이 점과 종이가 구겨져 있네. 이 점을 이렇게 잇는다. 이제 점점 짧아지죠? 길어졌던 포인트가 다시 짧아지면서 이렇게 선 연습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스케치가 진짜 막 바로 좋아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림이라는 게 꾸준한 연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쩌다 한번 그림 연습할 때 어쩌다 한번 하는데 그때 막 왕창 시간을 몰아서 하는 것보다 그림 스케치나 채색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도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곡선인데 타원을 그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타원을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여러 번 돌려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돌린 상태에서 진한 부분을 살짝 잡아주면서 그리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원을 잡을 때 이렇게 그립니다. 예를 들게 돼서 타원을 잡는데 이렇게 스케치를 안 하고 예를 들면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끊었다가
끊었다가 가면 지금 끊었다가 가는 부위가 이렇게 찌그러져요. 살짝 끊었다가 가는 부위가. 그러니까 곡선을 그릴 때는 끊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형태가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 번 스케치를 해주고 곡선, 여러 번, 2번 정도 돌려주고 곡선, 2번 돌려주고 곡선, 2번 돌려주고 곡선,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곡선 연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타원을 그리고 싶을 때는 2번 돌리고 곡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거 타원 그리고 곡선 그리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원기둥 만들어주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곡선 한 번, 2번 돌려서 타원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자재로 곡선을 연습을 하는데, 예를 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번, 2번, 한 번, 2번 이렇게 해서 곡선을 연습을 한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한 번, 2번, 한 번 이렇게 자유자재로 곡선 연습을. 조금 더 크게도 연습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직선도 그렇고 이제 곡선도 그렇고 자기가 편한 방향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편한 방향이 있어서 많이 연습을 해봐서 내가 가장 편해하는 방향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연습이 제일 중요한데, 선연습 중에서도 나에게 맞는 위치 찾기, 그래서 직선을 그을 때, 곡선을 그을 때 나한테 맞는 위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연필에 대한 차이점과 그 다음에 직선과 사선과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을 스케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라고 오늘 이제 기본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1점, 2점, 3점 투시도법에 대해서 찾아올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